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NC소프트와 펄어비스 신작 차이를 계속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는 한도로 언급을 해드리려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이 두 종목이다라고 하면 조금 객관적인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객관적으로 근데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시각도 어느 정도 참고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은근히 좀 팬들이 많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좀 강성 주주들 분들이 많아서 혹시라도 제가 설명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신작 차이는 감히 말씀을 해 드리는데, 이게 몇 년간 투자를 공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 뭐 퍼마하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NC소프트는 이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본격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웹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이제 런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해봤는데 뭐 막상 그렇게 확 혁신적인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라고 하는 게임을 이 동영상 관련된 부분으로 이러이러한 게임들을 만들 거다라고 얘기만 했고, 동영상을 공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좀 있어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NC소프트가 예전부터, 작년부터인가요? 이 닌저씨라고 해서 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그런 좀 장난을 좀 쳤었던 부분을 이 넥슨 같은 경우에는 사과를 했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별 반응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회사들에 대한 실적이 2분기 때 완전하게 이제 급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요인을 한번 볼게요. 두 회사 모두 어차피, 그래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이 NC소프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 과금 형태로 이제 아이템을 팔아서 수익 모델을 만들 거냐, 근데 기존과 비슷한 그런 수익 모델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시장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NC소프트가 그 리니지2 레볼루션을 출시를 했죠.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게임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 패턴 자체, MMORPG에 대한 고정적인 게임에 대한 패턴은 거의 비슷한 흐름입니다. 근데 특별한 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다른 쪽 이제 중국 회사라든지 미국 회사라든지 북미 회사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MMORPG를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차별화가 좀 없었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해보긴 했는데 그렇게 별 차이를 느끼지는 못한 것 같고, 또 그래픽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더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이 게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런칭을 준비를 할 거다라고 했었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동영상으로 공개를 하면서 어차피 이제 출시가 내년이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엄청나게 좀 긍정적으로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MMORPG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도 뭐 그런 플랫폼을 조금 이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동반적으로 좀 강세 흐름을 보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원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리니지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공할 만한 브랜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 못해도 한두 달 정도는 지켜보고 이 실적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원체 블레이드 앤 소울과 그리고 아이온, 리니지 뭐 이런 전 이제 브랜드 네임에 대한 파워가 엄청 크기 때문에 확인을 좀 계속적으로 해봐야 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2분기 때 게임주들이 은근히 실적이 많이 좀 더뎠습니다. 이 분기로 한번 볼게요. 분기로 보시면 작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히 뭐 2분기 때 좋았을 거죠. 근데 올해 2분기를 보면 거의 반토막입니다. 물론 뭐 신작 게임에 대한 특수성이 발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이게 얼마만큼 신작이 뒷받침 이제 떨어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을 채워놓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결론적으로 작년 연간으로 한번 보면요, 작년 수준의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아직 되돌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컨센을 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추정치가 나오면 결국 작년보다는 떨어지는 추정치입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주가도 좀 먼저 선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린저씨에 대한 부분, 이제 그 린저씨, 그러니까 돌아간 다른 쪽으로 이제 빠져나간 그런 이제 아저씨들의 팬층이 다시 얼마만큼 빨리 돌아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뭐 그게 돌아오지 않고서는 좀 쉽지 않. 이제 또 해외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해외 쪽은 이제 중국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거든요. 중국, 뭐 인도 쪽, 그리고 미국 이런 쪽으로 이제 굵직굵직한 큰 마켓으로 좀 가야 된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펄어비스보다는 조금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펄어비스는 원체 다양한 국적에 다양하게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H소프트는 국내 쪽에 대한 그래도 비중이 큰 흐름이죠. 그래서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펄어비스의 도캡이라고 하는 그 게임은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을 한 게임이다. 그래서 국내 메타버스를 이용을 한 게임, 플랫폼을 이용을 한 게임이 뭐 오딘이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아직 확실하게 확 나오는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에 미국의 로블록스와 이 펄어비스의 도깨비가 좀 유사한, 완전 유사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든 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거니까, 어찌됐든 이제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깃발은 먼저 꽂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점수는 많이 받겠죠. 그런 이제 반면에 이제 실적을 보면 2분기 때 적자가 나왔습니다. 이 적자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제 실적이 엄청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시장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면서 같이 상승을 하는 거 있어서는 상당히 빠르게 좀 상승을 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로블록스나 뭐 다양한 뭐 메타버스 게임들에 대한 그래픽들을 보면 그래픽이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는 흐름입니다. 근데 나름 그래픽이 좀 괜찮아서 그런 부분도 좀 점수를 많이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실적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그 투자자들이 점수를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상승을 했다. 그래서 올해 역시나 이 게임주들에 대한 실적들은 작년이 거의 피크였었고, 올해 그 작년만큼의 한 3분의 2 정도를 돌릴 수 있는 추정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상장이 되기 별로 안 됐으니까 그게 이제 추정을 이제 1550억으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회사들을 보면 이제 특히나 이제 중국 쪽이나 해외 쪽에 대한 그런 굳건한 매출처가 있지 않고서는 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인 것 같아요. 위메이드는 이제 미래의 전설이라고 하는 게임이 이제 중국 쪽에 런칭, 그리고 우리 국내 쪽과 170개국의 런칭 미르4가 런칭이 됐다라고 하죠. 어찌됐든 뭐 그런 부분으로 좀 강세 흐름인 것 같고, 대표적인 게임주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게 그렇게 확 늘어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이시티도 괜찮은 모습인 것 같고, 중소형 게임주들을 보면 이게 추정치도 없네. 작년에 실적이 돌아서긴 했지만 확 돌아간 그런 흐름은 아니고, 넷마블 정도 한번 볼까요? 넷마블을 보더라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은 넷마블 올해 추정치는 괜찮네요. 예. 최근에 나온 게임 회사들, 그럼 카카오 게임즈와 넷마블 뭐 등등은 나름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도 올해 상장을 했으니 추정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예. 근데 펄어비스와 NC소프트는 실적이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서 보시면 신작 게임에 대한 특수성이 얼마만큼 더 크게 주가에 반영을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 오늘 거래량이 이제 실리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갭으로 떨어지면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지난번 저점이 76만 3천원 정도인데, 이 부분을 완전하게 이탈을 하면서 장중에 70만 6천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70만 9천원으로 종가를 마감을 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이게 이제 주봉상 월봉상 보더라도 추이가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70만원에서 7, 8만원 정도에서는 좀 저점에서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얼마만큼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옆으로 더 횡보를 했다가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리니지2 레볼루션 나왔을 때도 이랬습니다. 예. 모바일 쪽 관련된 그런 런칭을 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다가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해보면 아직 뭐 이제 나온 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펄어비스는 되레 이제 신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액면 분할되면서 더 많이 좋은 주식을 더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적보다는 이제 성장성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점수를 더 줬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점을 완전히 다 갱신한 흐름을 보였다. 2분기에 적자가 나오면서 주가가 완전히 이제 바닥권으로 꼬꾸라졌지만, 지난주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좀 약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면서 좀 강세로 버텨놓다가 역시 이제 도깨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다 보니 이제 계속 고점을 이제 갱신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전환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10만원 이상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